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운교육 수학 강사 윤지영입니다. 네, 오늘 제 브로셔가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안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꺼내주시면 제가 사실 써놓은 게 많아서 그걸 다 이제 설명을 드리는 느낌은 아닐 건데요. 제가 중간에 뭐 한두 페이지 정도는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제 설명 들어보시고 집 가셔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시면은 제가 써놓은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다운교육 이제 고등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사관에서는 민사고 내신을 지금 한 5년 정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민사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사실 민사고 수학은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게 제일 확실할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11월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반은 신규 개설반은 아닙니다. 현재 7월 달부터 시작을 한 반이고요. 그래서 현재 아이들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7, 8월에 수학 2를 한번 공부를 했고 그리고 9월, 10월에 수학 1을 한번 공부했습니다. 수투 수원 순서로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에 이제 수투를 다시 하는 반이다. 그럼 순서가 저는 이제 계속 수투 수원인데 그러다 보면은 수원을 12월에 또 한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월이 수투 심화, 12월이 수원 심화, 그럼 또 1월은 수하 심화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이제 수원과 수하가 또 간접적으로도 하다 보면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수투는 또 미적분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혹시 이 시기에 미적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제가 수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미적분이랑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커리의 순서는 수투 수원 요렇게 순서를 잡았다. 그리고 심화 수업입니다. 그리고 되게 짧아요. 회차로 확인해 주시면은 7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7회 해가지고 수투가 완성이 될까요? 그러면 또 수원은 또 8회거든요. 8회 해가지고 수원이 완성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것은요, 15회를 합쳐서 수투를 해도 완성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아이들 중3인데요, 사실. 뭐 이전에도 여러 번 했겠지만 계속 까먹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까먹는 게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면은 까먹기 때문에 그냥 짧게 짧게 그걸 계속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자연스러워지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커리씩 그냥 짧게 진행한다. 대신에 굉장히 좀 난이도는 높은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미 7, 8월에 수투를 했고요. 그 당시에 꼼꼼하고 어려운 개념 수업은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은 개념을 물론 복습하는 건 있겠지만 고난도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짚는 수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는 두 가지 테마를 잡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애매한 상위권 학생들의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애매한 상위권이라는 건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제가 굳이 그 정의를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그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걸로 아마 짐작하시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위권들의 학습 전략, 그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가 저희 반의 전체적인 컨셉 및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두 개가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저희 반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전부 다 애매한 상위권들로 저는 규정하고 있어요. 왜 일단 상위권이냐면 어쨌든 저도 하이퍼반이기 때문에 진단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진단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은 일단 입반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위권으로 봐요. 그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통과했다? 그러면 상위권을 일단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통과는 했더라도 분명 더 높은 점수가 존재합니다. 저희 입반 테스트, 진단 테스트 만점이 300점 만점인데 뭐 저희 반 정확히 뭐 몇 점이다 말씀 그때그때 사실은 뭐 시기별로 조금 달라가지고 말씀드린 그렇지만 뭐 250점, 60점을 받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180점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왜냐면 60, 60, 60만 받아도 180인데요. 저는 그 학생 상위권으로 규정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골고루 공부가 잘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저 최상위권, 소위 말하는 극상위권 학생들은 있습니다, 현재도. 다만 저희 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들어온 아이들은 애매한 상위권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저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저희 반 구성원들은 항상 그래왔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목표가 좀 높은 사람이고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최상위권 학생들이랑 붙어가지고 1등급 받게 만들고는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년 매 순간마다 사실 고민하는 지점이 이런 애매한 상위권 학생들을 최상위권이랑 붙여가지고 이기려면은 어떻게 좀 학습시켜야 되는가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두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좀 보는데 그런 고민들이 집약된 게 저희 반 컨셉이자 커리큘럼이니까
사실 저희 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이 사람이, 제가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몇 년간 고민한 결과다라고 확인을 해주신다면은 뭐 아이들 공부 지도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반의 어떤 설명하는, 저희 반을 소개하는 문구를 이제 잘함과 성장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잘한다는 건 어쨌든 하이퍼 진단 테스트를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잘하기 때문에 목표는 1등급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랑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데 너는 목표가 몇 등급이냐 하면 다 1등급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거는 뭐 허황된 목표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도 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1등급인 아이들과 공부를 한다. 그 친구들은 잘하는 학생들인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부족해요. 예,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떤 실력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래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미 완성된 학생들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 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오늘의 컨셉입니다. 이 친구들은 완성된 학생들처럼 가르쳐서는 안 되고, 다만 저는 어떤 일을 추구할 때 항상 그 목표를 잡아두고 진행을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목표는 결국 1등급 만드는 거고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이 경쟁해서 1등급이 돼야 되려면 그 친구들이 배우는 거 똑같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상에 있어서 차이나 차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내용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들었을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저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럼 이 플러스 알파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수업을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전달할 땐 너네가 이 정도는 아니까 여기서부터 설명할게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것부터 다 짚어준다든지, 한 시간에 10문제를 최상위권들한테 설명한다면은 우리 반에서는 5문제만 설명하면서 꼼꼼하게 입힌다든지, 같은 내용을 설명은 하지만 그 방식의 차이를 일단 주는 것이 플러스 알파의 첫 번째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리큘럼 상의 차이인데요. 최상위권의 커리큘럼들 수상을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마 공통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반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시기에 매년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수상을 1월부터 해서 됩니까?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됩니다였는데요. 올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로 좀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결과들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 되는 아이들은 되는데요. 이게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부터 수상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힘든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 아이들마다 다르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문제는 그 대처죠. 그래서 안 될 수 있는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수상을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하느냐. 근데 그렇기에는 사실 지금 11월, 12월에 선행학습을 확 심화시켜가지고 아이들 실력을 만들 시기인데 수상 수업을 끌고 가기에는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 그렇게 공부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현재 진행하는 정규 커리에 수업을 추가해서 진행하느냐. 그러면은 주 4회에서 5회 정도 수학 수업이 들어갈 텐데 힘들죠, 사실. 물론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들을 저는 짚어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수상을 1월부터 수업은 합니다. 저도 저희 반 커리큘럼을 살펴주시면은 수상 수업은 1월부터 진행되는데요. 11월부터 일단 내신 문제에 익숙하게 만들자가 일단 제 첫 번째 전략인데, 그것의 일환으로 일단 수투 과제, 저희가 11월에 이제 수투 심화 수업이 들어가니까 수투 과제가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수상 내신 기출 워크북을 배부를 하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그래봤자 숙제 하나 더 던져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 저희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일단 그 골자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 워크북을 나눠주면은 그에 대한 해설을 제가 다 써서 그 사후에 한 번 더 나눠줍니다. 숙제를 해오면은. 그러면은 제가 쓰는 해설은 뭐가 다르냐면 아이들이 내신 시험 혹시 몇 분 보는지 아시나요? 50분 봅니다. 50분에 한 20문제 정도 가량을 풀어요. 50분에 20문제를 풀려면요. 그게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각각의 문제별로 최고의 풀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말려서 후반부 문제는 쳐다도 못 봐요, 사실은. 그게 이제 고등 올라와서 아이들이 당황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이 시기에 수상 문제집을 병행하는 커리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7월부터 수상 개별 문제집은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과제로 검사하고 있는데 문제집에 있는 풀이로 내신 문제를 대처하면은 후반부 문제는 못 풉니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이라서 하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현재 이제 내일 종강입니다. 이제 기말고사 휴강을 앞두고 내일이 마지막 수업이고 이제 11월에 재개강을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뭔가 힘을 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기말고사 시험도 준비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어제 긴장을 조금 하자고 뭘 봤냐면 시험으로 수원 실제 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시험을 봤어요. 왜냐면 아이들 수원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 이거죠. 재밌는 게 인근 학교에 올해 실제 기출문제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난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이상 난이도의 시험을 보였고 저희 반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받은 점수가 60점 후반에서 70점 초반이었어요. 그 시험의 1등급 컷은 90점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반의 상위권 학생들이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안한 건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저희 반 내에서 현재 상위권 학생들은 저는 실력이 꽤 있다라고 자부하는데, 그 친구들이 60점 후반, 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는 10시에 수업 끝나면은 클리닉실로 이동해서 클리닉 테스트 오답 고치고 이제 집에 보냈는데, 그 60점 후반에서 70점 초반을 받은 친구들이 그 테스트를 다 고치는데 걸린 시간이 30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더 주면은 그거 다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0분을 저희가 시험 봤으니까 50분 플러스 30분, 80분을 봤다면 그 친구들은 90점 이상 받았겠죠. 그러면은 그 차이는 결국은 타임 어택이라는 건데, 이 타임 어택을 훈련하는 거는 그냥 빠르게만 문제를 풀어서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풀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좋은 풀이는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집 해설지에 써 있진 않고. 다만 저는 또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 해설을 해주면 4시간 수업 기준에서 많아봤자 2, 30문제 수업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 수업하고 아이들한테 100문제 숙제를 내주면은 그 100문제 아이들이 그 좋은 풀이를 다 적용해서 풀지 않아요, 사실은. 대충대충 풉니다. 그러니까 저는 워크북을 나눠준 후에 그 워크북에 대한 문제 해설을 제가 써서 다 나눠주면 아이들이 그 풀이까지 사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의 일례로 제가 이따 PPT에도 띄워놨지만 브로셔의 7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설을 써서 워크북 전체에 대해서 나눠주고 그것을 검토하게 한 후에 해당 문제 중에서 다시 풀 걸 체크해서 제가 받아서 뭐 사후적으로 오답 노트 관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메커니즘은 브로셔에 한번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을 나눠줘서 풀린다는 거는 저로서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수업에 대한 물론 홍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한 줄로 때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3일에 진행되는 도형의 방정식 수업이 또 있는데 하지만 저 브로셔의 이 부분 한 번만 같이 보고 갈게요. 그것은 3페이지인데요. 여기 도방 특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뭐 세부적인 얘기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 첫 번째 네모칸 있죠. 거기는 표시를 좀 해주세요. 도형의 방정식은요. 고1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에 걸쳐서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래요. 제가 올해 기준으로 18개 학교 내신 대비를 했는데 그 중에 14개 학교가 이런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80% 학교들이 2번에 걸쳐서 시험에 출제돼요. 잘려가지고 수상이지만 수하에 중간고사에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도방을 못하면 시험 2번을 말려요, 아이들이. 그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형 방정식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요 해당 수업은 그래서 뭐 개념 설명, 도형은 아이들이 개념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그 고난도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을 하는 수업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저희 반에서 이제 컨셉으로 잡고 있는 오답노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아이들이 까먹는 것에 대해서 좀 당연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요 커리를 짧게 한 것도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는 요 시기에 15회 미적분 수업을 했습니다. 미적분 기본 수업을 했어요. 아이들이 미적분 안 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반에도. 그 친구들 굉장히 고민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시기에 작년에 미적분 해놓은 아이들 지금 와서 미적분 아주 기본 문제 풀려봐도 다 까먹었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소중한 시기에. 그런데 수원 수투를 확 심화를 시켜놓으면요. 나중에 미적분 하는 것도 당연히 편하고요.
수원수투가 심화된 실력이 그렇게 감퇴하지는 않습니다. 잘하는 아이들 기준에서. 그래서 저는 올해는 컨셉을 조금 바꿔본 거예요. 미적분을 하지 않고 그냥 수원수투를 한 번씩 더 강조해서 강화시키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오늘 드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맞은 문제를 다시 푸는 게 공부다라는 거를 저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걸 컨셉으로 잡아서 오답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오답 노트, 아이들이 테스트 보면 틀린 문제 오답 노트에 넣어주는 거,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사실 그 시스템은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작업을 한다라는 거를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맞은 문제도 다시 푸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누구라도 적용해야 되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고민을 했다? 근데 고민을 후에 맞아요, 사실은 풀어서. 아이들 기분이 좋습니다. 맞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음 주에 풀려보면 또 고민해요.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어렵게 푼 문제는 한 달 뒤에 다시 보면 또 고민해요. 사실 제가 해설을 써놓는 것도 저를 위해서예요, 사실은. 제가 해설을 써놓으면 한 달 뒤에 제가 써놓은 해설을 보고 그때 다시 공부가 되거든요. 아이들 당연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풀었는데 맞은 문제인데 좀 고민했다. 그런 문제 체크해놓고 다시 공부시키는 거. 그게 일단은 반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수업 중에 이제 오답 노트를 배부할 때 과제를 배부했고 풀면서 한눈에 안 풀린다? 그럼 체크해서 내라. 그래서 저희 체크칸이 있죠. 저희 번호 옆에다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라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세 문제가 오답 노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 문제는 맞았지만 아이들이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오답 노트에 넣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새로운 문제인 줄 알고 또 좋다고 풀어요. 예, 다 새로운 문제인 줄 압니다. 새로 세팅해서 주면은.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오답 노트에 꾸준히 들어가 주는 게 아이들 공부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업에서 나눠준 과제다. 그러면은 과제 검사 후에 제가 해설지를 배부해요. 해설지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내가 푼 방식과 선생님이 푼 방식이 다르네. 거기에 또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건 처음에는 잘 못합니다. 왜냐면 방식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후에 클리닉 시간에 제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후 클리닉은 사실 필수입니다. 제가 11시까지는 필수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요거를 입히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써서 준 걸 보고 아이들이 이건 나랑 좀 풀이가 다르다. 그럼 체크를 해서 또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게 저희 과제 관리하는 엑셀인데요. 이게 1, 2, 3, 4 학생, 1, 2, 3, 4 학생 똑같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그냥 틀린 것만 기록한 거고요. 이 두 번째 거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체크가 추가됐을 거예요. 여긴 없던 게. 그래서 이 친구는 43문제니까 총 50개 중에 원래 7문제가 오답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17문제가 오답에 들어가는 거죠. 10문제가 추가됩니다. 본인이 맞았던 문제 중에서 다시 풀기로 이제 계획을 한 문제를 체크해 놓으면 그냥 본인은 체크만 해서 내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오답 배부 시기는 제가 사실 텀을 짧게는 안 잡아요. 그럼 기억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뭔가 좀 잊혀졌다 싶을 때쯤 주면은 이제 예전에 자기가 체크해 놓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일단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클리닉은 말씀드렸듯이 화목에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 클리닉 필수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종일 클리닉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5시 반까지 저는 시간을 계속 열어놓고 필수로 잡는 아이들은 그 주에 해야 될 걸 못 끝낸 아이들은 필수로 제가 부르고 그리고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나와서 조교 선생님께 여쭤봐라. 이렇게 진행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준비드린 말씀은 사실은 결국 하나죠. 애매한 상위권 학생들이 저희 반에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류의 학생들이다. 근데 최상위권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식대로 한번 공부를 시켜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